쇼파디 벽체는 교본부의 책 디스플레이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 벽체가 있으니까 다이닝 공간이 마치 응접실처럼 아늑해 보여요. 책을 가까이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곳곳에 책을 둘 수 있게 했고, 와인을 좋아하시는 취향도 고려해서 대형 와인셀러와 디스플레이 수납장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한독의 홍철균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여의도에 있는 60평대 아파트예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흔히 보는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는 옅은 색의 뉴트럴한 컬러가 많죠. 보기에는 편안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현장은 좀 다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고급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클래식한 우드톤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약간 붉은 톤이 도는 짙은 월넛 컬러의 우드와 따뜻한 느낌의 베이지, 자연 그대로의 질감을 살린 석재를 조합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구현한 현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재라고 하더라도 주연과 조연이 구분되지 않으면 절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없어요. 어디에 힘을 줘야 고급스러운 집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현관은 이 집의 예고편입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이 집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공용부에서 사용된 마감재들을 같은 언어로 풀어내봤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신발장 도어인데요. 아르모니의 동조연보 LPM으로 시공했습니다. 이 소재가 무늬목 같은 질감을 갖고 있어서 되게 클래식한 느낌인데 월넛 계열의 붉은 톤을 선호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에요. 특히 이 집은 천장 높이를 2450 정도로 높였는데 아르모니의 도어의 장점이 바로 이런 높은 천장에도 한 판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음새 없이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좋습니다. 원래 이 현관에는 팬트리가 따로 없었는데 기존 드레스룸의 일부였던 공간의 가벽을 철거해서 현관으로 편입시켰어요. 한 살 아이가 있는 집이다 보니 유모차나 분리수거, 골프백 같은 부피가 큰 물건들을 수납할 공간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팬트리를 새롭게 만들고 옆쪽으로 키 큰 장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팬트리 도어는 푸시도어로 제작했고요. 옆에 있는 키 큰 장은 원래 복도에서 쓰던 수납장이었는데 대구부를 현관 쪽으로 변경해서 현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이 안쪽에 제어기 같은 설비들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팬트리 맞은편에는 벤치가 있는데요. 포천석 통석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지난번 도공 렉슬 현장에 사용했던 고운석보다 약간 더 밝은 톤입니다. 석재를 통으로 써서 이음새가 없고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서 앉았을 때의 촉감도 부드럽습니다. 바닥은 600에 1200각 타일인데요. 샌드 베이지 컬러로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팬트리 내부도 현관 바닥과 단체 없이 시공해서 유모차 같은 것도 쭉 편하게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문은 자동 타입을 적용해서 실용성과 편의성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두 잡은 현관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치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드는 아트월이 보이는데요. 그림이나 오브제를 전시할 수 있도록 세라믹 포인트를 전면에 배치하고 상단에는 엑스레이를 설계했습니다. 중문 유리를 투명한 걸로 적용했기 때문에 현관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부분이라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복도는 이 집의 전주 같은 역할인데요. 클라이막스인 공용부에 다다르기 전까지 정제된 토렌 매너가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이 복도는 마감재와 조명에 디테일이 있어요. 성한 DNC의 트레버티노라는 도장을 사용했는데 이 회사가 스타벅스나 고급 호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고객께서는 원래는 발레나 페인트 같은 유럽 미장의 질감을 원하셨는데 한 살 아이가 있는 집이다 보니까 실용성을 고려해야 했어요. 발레나 페인트는 물티슈로 닦으면 지워지고 완전히 마르는데 한 3개월이나 걸리거든요. 스타코의 안단테 패턴은 입자가 붉어서 아이 피부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레버티노를 선택했는데 은은한 질감을 살리면서도 관리가 편하고 아이에게도 안전해요. 고퀄리티 도장의 장점을 모두 갖춘 거죠. 바닥은 원목 마루 중 노바의 아크로케이라는 마루인데요. 대부분 원목 마루가 중국 제작인 상황에 몇 안 되는 국내 제작 원목으로 친환경 자재입니다. 퀄리티와 건강을 생각하면서 고른 마감재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조명 설계예요. CCT의 간접 조명 박스를 왼쪽 벽 모서리부터 안방 입구까지 쭉 이어지게 설치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 공간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트레버티노의 은은한 질감과 간접 조명이 만나면서 정말 분위기가 고급스럽고 천장도 실제보다 높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죠. 마이너스 걸레바지로 마감해서 관리도 편하면서 모던한 느낌도 살렸고요. 각각 침실 도어는 인방이 없는 구조를 활용해서 스텝 도어로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들어오면 맨 끝에 라운드 처리된 거실 TV월이 보이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공간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디테일을 더한 점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복도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구조물입니다. 기존엔 주방과 완전히 오픈된 구조였는데 공간의 경계를 주면서도 완전히 막지는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라믹과 석재를 빗각으로 배치해서 주방에 살짝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세라믹은 양면 마감이라 주방에서 봐도 복도에서 봐도 깔끔해요. 상하부는 석재로 마감했는데 무게감 있는 석재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금속 프레임으로 철저히 보강했습니다. 세라믹과 석재, 원목 이런 자연에서 온 소재들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핵심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은 거실? 이렇게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방문을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교체했어요. 문이 벽 안으로 들어가니까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TBR 하부는 현관에서 썼던 포천석으로 마감했는데 이렇게 같은 소재를 여러 공간에 반복을 하면 집 전체가 하나의 언어로 통일돼 보입니다. TBR 옆쪽에는 오브제를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라운드 처리한 벽면과 레이어를 주면서 입체감 있게 설계했고요. 그 옆쪽에는 키 큰 수납장을 넣어서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 챙겼습니다. 천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물 천장의 디테일인데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답답해서 천장을 높이고 싶어 하시는데 무작정 높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천장을 올리면 간접 조명 박스와 안쪽 공간이 깊어지는데 이 비율을 잘못 잡으면 공간이 뚱뚱해 보이거나 소박해질 수 있습니다. 천장의 깊이감을 400으로 설정하면 슬림하고 세련된 비례가 나옵니다. 또 실링팬을 설치할 예정이라면 회전 변경 안쪽에 조명에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신경 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링팬이 돌아갈 때마다 조명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불편해져요. 여기에 루시에어 코타라의 다크 코코아 실링팬을 설치할 예정인데 이렇게 실링팬을 피해서 조명을 계획해줬어요. 거실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커튼인데요. 여기처럼 60평대 아파트는 창이 크고 많기 때문에 수동으로 커튼을 여다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시어 IoT 전동 커튼을 설치해드렸는데요.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양쪽 창가에는 기둥이 있는데 보통 이런 곳이 데드 스페이스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낭비 없이 알차게 디자인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다이닝 공간이 있는데요. 뷰가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주방과 가깝고 거실 TV도 볼 수 있고 가족이 모여서 소통하기 딱 좋은 위치죠. 쇼파 뒤 벽체는 교본구의 책 디스플레이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스턴 에디션이라는 브랜드에도 금속 소재의 비슷한 수납장이 있는데 저희는 동조엠버 LPM 도어로 따뜻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고객님이 차가운 금속 느낌이 싫어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드톤으로 통일했는데 이 벽체가 있으니까 다이닝 공간이 마치 응접실처럼 아늑해 보여요. 책을 가까이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곳곳에 책을 둘 수 있게 했고 와인을 좋아하시는 취향도 고려해서 대형 와인셀러와 디스플레이 수납장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제일 우선시 생각한다면 이 전열 교환기 추천드리고 싶어요. 컴포벤트라는 전열 교환기인데 나비엔 삼성 제품에 비해 가격이 약 1,600만원 정도로 3배 정도 높은 제품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전열 교환기의 장기적인 유지 보수와 소음과 습도, 교환 효율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패시브 건축협회에서도 추천을 받은 제품이라 높은 가격임에도 적용하셨습니다. 일반 전열 교환기 배관의 디테일도 매우 다른데요. 지름도 2배 이상인데 이런 배관은 EPS로 설계되어 환기 효율성을 많이 높여줍니다. 이 집의 중심에서 시선을 압도하는 주방은 틀에 박힌 아파트 주방이 아니라 마치 고급 전원주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구성했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신 건 하나의 메스감이 있는 주방이었어요. 그래서 4m 길이의 아일랜드를 세라믹으로 통으로 감쌌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대리석 같은 느낌이 들죠? 하단은 살짝 띄운 플로팅 디자인으로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디테일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건 바 테이블인데요. 보통 무늬목 필름으로 마감하거든요. 저희는 진짜 원목을 탄화 처리해서 만들었어요. 나무를 마치 타닥기처럼 불에 그을려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나무의 수축 팽창을 막고 색상도 더 깊고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빗각을 처리해서 필름처럼 들뜨는 일도 없고 날렵해 보이도록 했고요. 일반적인 아일랜드 바 테이블은 높이가 높아서 앉기 불편하거든요. 일반 식탁 높이 750을 맞춰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간접 조명을 넣어서 공간이 좀 더 풍성하게 보이도록 했고 무선 충전 포트를 매립해서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방 인면에 이미 디자인 요소가 많아서 천장까지 복잡하면 산만해 보이거든요. 마그네틱 트랙 조명과 다운라이트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후면 주방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재팬디 스타일의 사각간살을 넣었어요. 이게 마치 벽 너머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서 공간이 더 확장되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와인잔을 올려둘 수 있는 오픈 선반을 만들고 하부는 수납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대면형 주방을 만들 때 동선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이런 모서리 회전 구간을 로봇처럼 딱 직각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가장 짧은 경로인 대각선을 이동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 테이블 모서리가 아일랜드 끝까지 맞닿아 있으면 이동하다가 부딪힐 수 있어서 미리 끊어주었어요.
두어서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는 이런 UX적 고려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간살 도어를 열면 보조 주방과 연결되는데요.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완전히 열어둘 수 있고 냄새나는 조리를 할 때는 문을 닫아서 메인 주방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주방 옆에 보조 주방을 만들어두면 항상 주방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분리수거도 안쪽에 착착 정리할 수 있어서 편해요. 넓은 안방 아직도 낭비하고 계신가요? 넓은 침실 200% 활용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이 바뀐 곳이 바로 안방입니다. 60평대 구축 아파트의 특징이 안방이 너무 넓다는 건데 그냥 넓기만 하면 오히려 어수선하고 아늑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도장으로 마감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서면 동선이 사거리처럼 나뉘어요. 정면은 드레스룸, 좌측은 화장실, 우측은 침실로 가는 길입니다. 양쪽에 옷장을 배치해서 수납력을 극대화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유리 도어를 브론즈 투명으로 선택했는데 속장 색상까지 전체 톤에 맞춰서 커스텀했어요. 보통 기본 회색으로 하는데 그러면 유리 너머로 보이는 색이 튀거든요. 이런 디테일을 챙겨줘야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세탁실은 완전히 새로 만든 공간이에요. 원래 주방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를 안방으로 옮겨왔는데 배관 공사까지 완벽하게 새로 했습니다. 출입문을 포켓도어로 만들어서 문이 열려 있어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했고 바닥은 타일로 마감해서 반습식 공간으로 구성했어요. 세면대는 화장실 밖으로 빼주면서 건식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길이가 긴 타일 세면대를 주문을 제작해서 수전을 2개 달아주었어요. 부부 2분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부는 전부 수납장으로 만들어서 화장품이나 수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 공간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상부장인데요. 원목 간살로 제작을 했습니다. 간살로 가구 도어를 제작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에어 힌지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 힌지를 쓰면 프레임이 두꺼워져서 좀 투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 힌지를 사용하면 프레임을 최대한 얇게 구성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세면대 맞은편 쪽으로는 안방 욕실이 나오는데요. 양변기와 샤워 공간, 욕조로 구성한 스픽 욕실이에요. 천장은 이너솔로 깔끔하게 마감하면서 해바라기 샤워기를 천장에 매립했고요. 보통 화장실에는 환풍기를 설치하면서 배기만 신경 쓰는데 여기는 급기 장치를 넣어주었어요.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화장실에도 신선한 공기가 유입돼야 배기가 원활해지거든요. 자동 제습 기능이 있는 휴젠트를 설치하고 바닥 난방도 깔아서 습도 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욕조를 구성하실 때 주의사항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객님이 아이와 목욕하고 싶어서 개형 조정 욕조를 처음에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의 무게가 정말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건축물에는 활하중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구조 계산을 해보니 물의 하중 때문에 건물에 무리가 갈 수 있겠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시중에서 가장 큰 기성품 욕조로 대체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아파트에서는 웬만하면 조정 욕조는 안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방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간은 침실인데요. 침대 헤드보드 벽면에 포인트를 줬어요. 재팬시 스타일을 따뜻하게 재해석했는데 한지 아크릴을 써서 은은한 조명이 뒤에서 비치도록 했습니다. 헤드월에는 선반을 만들어서 소품을 올려둘 수 있게 했고 침대에 누워서도 조명을 제어할 수 있도록 스위치 위치를 신경 썼습니다. 오른쪽 벽에는 책장을 만들어서 누워서 책 보실 때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장실 디자인의 핵심은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깔끔하고 관리하기 쉬우면서도 품격 있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휴먼 스케일이 중요합니다. 세면대 높이는 750에서 850이 적당한데 이 집은 높이감을 주기 위해서 840으로 설정했어요. 이 정도가 키가 큰 분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높이입니다. 타일 세면대로 제작했는데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이음새가 없어 위생적이고 청소도 편해요. 두 번째로 타일 컬러 선택 팁을 드리자면 샌드 베이지나 그레이지 같은 뉴트럴 톤을 추천합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어떤 스타일과도 잘 어울리거든요. 이 집도 샌드 베이지로 통일했는데 따뜻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는 조명 배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거울 위에 간접 조명을 넣으면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다운라이트는 세면대 전면 600 정도에 배치하는 게 좋고 변기 위쪽에도 하나 정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큰 판 타일을 쓰면 줄눈이 적어서 청소도 편하고 넓어 보여요. 600에 1200 정도 크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만 따라 하신다면 호텔 욕실 부럽지 않은 미니멀 욕실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공간은 이 집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분이 주로 사용하실 취미방인데요. 악기를 종종 연주하신다고 하셔서 방음에 정말 신경 쓴 공간입니다. 히든도어를 만들어서 복도에서는 문으로 읽히지 않게 했고 안쪽에 터닝도어를 하나 더 설치했어요. 방음에 신경 써야 하는 곳이라면 이렇게 이중구조로 문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과 문 사이의 공기층이 소리를 한 번 더 차단해줍니다.
바닥은 쉐브론 패턴의 강마루를 깔았는데요. 집주인분이 클래식한 분위기를 원하셔서 다른 공간과는 다르게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천장을 보시면 이 옴니퓨저라는 음향 디퓨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장치예요. 보통 방음제는 소리를 흡수하는데 오히려 이건 적절한 반사를 만들어내요. 악기 소리가 너무 먹히면 연주할 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해결책이 됩니다. 제가 방음 공사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차음이 가장 중요해요. 차음은 질량의 법칙을 따르는데 쉽게 말해 두껍고 무거울수록 좋습니다. 저희는 바닥을 올리고 벽체도 이중으로 시공했어요. 특히 이 방은 전열 교환기실도 겸하고 있어서 천장에 배관이 엄청 많았는데 배관 주변까지 꼼꼼하게 방음 처리했습니다. 둘째, 타공은 절대 금물이에요. 그래서 조명도 매입등이 아닌 노출형으로 설치했어요. 천장에 구멍 하나만 뚫어도 방음층이 깨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방음 난이도를 아셔야 해요. 드럼 같은 타악기가 제일 어렵고 베이스 같은 저음악기도 까다로워요.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는 상대적으로 방음이 수월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 감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디어 감상할 때도 아무래도 방음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인테리어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 저희가 상담할 때 체크리스트가 거의 50가지에 달할 만큼 꼼꼼하게 니즈사항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유통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정말 좋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해놓고 나중에 다 결정된 후에 사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했다가는 타이밍이 지나가서 반영하기 어렵고 결과물도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무드가 무엇인지 나의 취향과 니즈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하시면서 이런 과정이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디자인 한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한독의 홍철균이었습니다.